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2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계묘월, 경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오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글자이면서 오행으로는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됩니다. 경이라고 하는 글자, 금이 되죠. 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쇠금자,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무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강철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금, 은, 보화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도자기도 금에 해당이 되고, 또 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금이다라고 하면 이 금이 어떤 금인지 그 특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금의 기운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양이라고 하는 금의 기운을 가진 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에 되는데, 이것도 같이 쇠라고 하는 쇠금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음에 해당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쇠, 그냥 단순히 금이라고 하는 도자기, 금은보화, 강철, 무쇠, 또 원철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쓰다 버리는 뭐 그런 양은 냄비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으로서 이걸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기운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철과 같은 개념이고요. 아직 단련이 되지 않은 그러한 금을 갖다가 양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거라든가 원철 같은 개념은 바로 양금인 경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금이죠. 그래서 도자기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반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금이라고 했을 때하고 다시 이것을 음과 양으로 나눠서 음금과 양금으로 구분했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거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음과 양은 서로 좀 약간 좀 대조적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 단단하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은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조금 부드럽고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경금이 투박하고 날카롭다고 하면 신금은 좀 유연하면서도 좀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유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금이 바로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양금 같은 경우에는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완철금, 좀 거칠고 투박한 강철, 무쇠 같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따뜻한 온기가 있고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뭐랄까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을 대체적으로 신금 같은 것, 자, 완철금, 강철 이런 것들은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연산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자연산을 갖다가 조금은 가공을 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쇠라고 하는 것도 금방 땅에서 캐낸 것은 그냥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자연산은 어느 정도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가공하고 단련할 때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을 써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화는 음화인 정화라야지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양화인 병화로는 칠살이라 경금을 단련해서 어떤 기물을 만드는 용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화를 경금이 정화를 쓰기 위해서는 정화만 단순히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 있어야 된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라이터 불 같은 개념인 것이고요. 그 불을 갖다가 뜨겁게 오랫도록 탈 수 있는 큰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목으로서 땔감이 있어야지만 큰 불을, 정화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간목하고 정화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용신,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서 보석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불을 대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지 같은 경우는, 결혼 반지, 예물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세공소에서 이제 반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끼면 그거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러한 반지를 만들기 이전에는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걸 갖다가 불로 뜨겁게 녹인 다음에 순수한 금을 뽑아내죠. 이런 이 정도 단계는 경금의 단계인데 그거를 다시 가공해서 반지를 만들었다. 그런 이제 기물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화로서 단련할 필요가 없고요. 그 만들어진 신금은 깨끗하게 도세주옥해 주는 것이 좋다.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특히 안경 같은 거, 안경 렌즈 같은 거 뿌옇게 뭐가 묻어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경 닦는 세척 이걸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티 하나 없이 먼지 하나 없이 만들어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임수로서 그 신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같은 금이라도 양금인 경금의 용도하고 은금인 신금의 용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사주에 따라서 사주에 배합하는 것도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입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이 되겠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금이 묘월이든 간목이 묘월이든 묘월 자체가 달라지진 않죠. 인묘진 동방이 되는 것이고 동쪽이 되는 것이고 다시 이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묘진 동방이 되는 것이고 방향은 동쪽이다. 물론 이제 인방이다, 묘방이다, 진방이다고 해서 같은 동쪽이라 하더라도 인은 어떻게 되냐면 북동쪽, 묘는 정동쪽, 진은 남동쪽 이렇게 해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계절로는 춘절이 되죠. 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는데 인월은 초춘이 되는 것이고 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은 이제 모춘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개춘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봄이라 하더라도 농도가 다르죠. 인월은 겨울에서 금방 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은 보다 좀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묘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완연한 봄을 대표하는 계절이 바로 이 묘월이 되겠습니다. 목이 가장 왕한 계절이 되면서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이고요. 진월은 이제 봄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늦봄이 되면서 진월이 넘어가게 되면 겨울이 아니라 여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도는 뭐예요? 인월은 좀 춥다라고 하면 이제 묘월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하고 진월은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겨울이 아니죠.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승된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양의 기운에서 봤을 때 인월은 삼양이 징기되어 있는 그런 삼양라면이란 석삼자에다 양이죠. 그 다음에 묘월은 사양이 징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즉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가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양이 이렇게 징기되어 있다. 이 양은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느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언제냐면 자월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죠. 자월에서 일양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은 2양, 지금 말했던 인운 이제 3양이 이렇게 징기하게 되면서 양이 점점 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양, 4양, 5양까지 징기되는 데가 인묘진월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좀 따뜻하면서 온화한 그러한 계절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자, 오행으로는 제가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묘월이 가장 목이 왕하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목이 인묘월에 왕하다라고 하면 금이라고 하면 금은 인월의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포대법상 묘월은 금의 절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은 인묘월에 왕하지만은 금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인묘월에 굉장히 약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든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든 일간은 약하고 재성인 목은 왕한 상황인데 좀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인월은 간목이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을목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목이 왕한 것은 맞지만은 인월은 재성 중에서도 편재가 왕한 것, 묘월은 재성 중에서도 정재가 왕한 것. 경금은 간목을 보면 편재이기 때문에 능히 저 간목을 갖다가 베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지만은 경금이
을목을 보게 되면은 물론 금극목해서 목을 이제 목을 억제하는 능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경금이 을목을 보게 되면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묘월의 경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을목하고 탐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월이든 묘월이든 경금이 인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신약한 사주가 되겠죠. 일간이 매우 약합니다.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을 도와줘야 됩니다. 인묘월은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죄다 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죠. 약한 일간을 인성으로 돕던가 아니면 비견겁제로서 도울 필요가 있죠. 인성, 경금 입장에서 인성은 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무토 내지는 기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경금을 만약에 인성으로 생한다, 무토로서 생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짜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건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월령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이렇게 되죠. 금은 극하는 관계,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되겠고, 일간이 금이고 극을 받는 것은 목이죠. 내가 극하는 겁니다.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극하는 것, 이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아자는 관성이지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죠. 주체가 나를 극하는 거고, 악극자는 주체인 내가 재성을 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시 정제라고 하는 것, 편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대 양이 되면은 이건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이렇게 되는 것이 편제가 되는데, 오늘은 뭐예요? 금국목의 관계,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이 있는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제로 될 것이고, 격은 정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지만은 일간금은 묘월에 절지를 지나 태지가 되기 때문에 신약하죠. 신약한데 재성은 왕하다, 신약제왕 또는 제다 신약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일간이 약한 것이 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약한 일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생존해 줄 것이냐, 방조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경금 일간이든 신금 일간이든 금 일간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 그래서 지지로 가장 좋은 것은 신유금을 이렇게 봐서 경금이 뿌리를 얻고 경금이 튼튼해져서 강해졌다라고 하면 정화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묘월의 경금이 치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건 정제, 요건 편제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이걸 갖다가 뭘로 본다? 정편제 혼잡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정편제 혼잡이 되지 않고요. 그냥 제다 신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정편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간이 세력이 있었을 때 정편제 혼잡으로 보는 것이지,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해서 이건 정편 혼잡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또 오늘같이 이렇게 금이 일지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이 바로 금이 없네요. 그죠? 오늘은 경호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요거를 정편 혼잡으로 볼 수 있지만, 그냥 이거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고 재성도 왕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 굳이 정편제 혼잡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뭐 간목,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때는 이제 일간이 왕할 때 정편 혼잡으로 굳이 논해서 뭐 바람을 핀다, 뭐 여자가 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안 좋게 표현하기 때문에 전 대체적으로 관살 혼잡
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정편인 혼잡, 뭐 정편제 혼잡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화, 오화의 본기는 정화가 되겠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은,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문제는 일간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재성하고 관성만 있기 때문에 약한 일간이 재성과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월간에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임수가 또 있게 되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경금을 단련한 화를 갖다가 수가 억압을 하게 되고, 또 수는 다시 화를 생하려고 하는 재성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더 문제는 묘월의 경금이 약한데 수는 금생수 해서 금의 기운을 수가 뺏어가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이 의지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쉽게 말하면 낙동강 오리알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생시에서는 이도저도 뭐 정화를 생시에서 얻어져 달려는 이것보다는 지금 3주까지 구성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비를 얻어서, 인비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비견, 겁재를 합해서 인비라고 하는데, 인비를 얻어서 경금의 뿌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고요. 원국에서 이제 생시에서 그 정도 얻었다고 하면, 만약에 경금을 단련한다 그러면 이제 대운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 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한 점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좀 선택의 여지가 좀 더 있었을 것이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의 뿌리가 있다 없다?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생님 인중무토로서 생조해 주고요. 오중에 있는 기토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인중에 있는 무토, 오중에 있는 기토는 쓸 수 있지만은, 오중에 있는 기토로서 경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어야지만 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상생상극만 배우다 보니까 이것도 생할 수 있고 저것도 극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극하고 무조건 생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주의 짜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묘월의 경금 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병화가 하게 되면 약간 경금을 병화가 극할 수 있죠. 정화는 단련한다라고 보지만 병화는 칠살이기 때문에, 칠살 평관이기 때문에 경금을 극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임계수가 있어서 병화를 통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자수도 깨지고요, 우화도 깨집니다. 병화의 뿌리는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임계수의 뿌리는 여기 들어와 있는데 좌우충 때문으로 인해서 병화의 뿌리도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의 뿌리도 날아갔습니다. 단 한 가지, 병화는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묘월의 병화가 임목까지 있으니까 목이 화를 생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 병화는 경금을 바로 화극금해서 경금을 갖다가 소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주가 만약에 화운을 갖다라고 하면, 수는 약한 상태에서 화운을 가게 되면, 목화운을 가게 되면 병화만 득세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금은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녹아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정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 같은 수화를 같이 본다 하더라도 이건 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 그 다음에 개수도 해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니까 이것은 약한 정화가 아닌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입니까? 일간 경금이 뿌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원국에서 전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라도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종도 되지 않습니다. 수로 종할 수도 없고요, 화로 종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몰로 종할 수도 없다, 목으로도 종할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관, 경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주 국세가 매우 난잡해지는 그런 사주 국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를 만들어 버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 같은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해시, 병자시와 달리 축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성이면서 축토는 뭐가 된다? 습토가 되기 때문에 저습토는 경금을 생할 수 있고 경금이 축중신금의 통금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병자시, 정축시 또는 여기 정해시 셋 중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셋 중에서요. 가장 경금이 그래도 뿌리 둘 수 있는 곳은 요곳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겠고요. 또 무인시죠. 무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오 화국하고요. 무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무토가 약한 무토일까요? 세력이 있는 무토일까요? 물론 묘월의 무토이기 때문에 무토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인오가 화국하게 되면 화는 토를 생하게 되겠고 또 무토가 오를 보면 양인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무토 약한 무토가 아닙니다.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있는 무토이고 인계수는 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왕토는 작은 경금을 매금시키는 것이지 저거는 토생금에서 생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토는 다시 한번 건토는 생금이 어떻다? 생금 불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되고 수까지 날아간 상태에서 이 운이 만약에 화운을 간다. 이 경금은 버틸 여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 통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습토가 있기 때문에 금이 뿌리를 얻을 수 있죠. 비견인 경금이 있어서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보면 경금이 일단 세력이 있으면 오중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목으로서 화를 생겨주는 그런 걸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 수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수는 화를 억압하게 되고 약한 경금의 기운을 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가 문제가 된다. 선생님, 그러면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토를 생하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제될 사주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가 목을 생하는 역할 당연히 하겠지만은 내가 용신으로 쓸 화를 갖다가 억압한다는 것이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이 되기 때문에 화가 용신일 때는 저 수는 반드시 기신으로 봐야지 통관상생에서 목을 생각, 화를 생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거는 수가 문제가 되죠. 그럼 선생님, 개수 임수가 약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경금이 수를 생하고요. 이 개수 임수는 미약하지만은 진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어디 운으로 가야 될까요? 수운 가면 좋지 않을 겁니다. 수운 가게 되면 수가 득세를 하니까 좋지 않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금운 가게 되면 약한 일간이 세력을 얻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금운 가면 금만 왕해질 것이 아니라 역시 수까지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역시나 이거는 반길반흉하다. 반은 좋은 것 같은데 반은 수가 살아나게 되면 화를 또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지 못한 그런 사주국세.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목화가 왕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단 한 가지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일간경금, 신금이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지지로 신금, 유금 정도 있는 것이 좋지 사는 불덩어리 속에 금에 통근한 거기 때문에 통근이 된다 하더라도 매우 세력이 약한 그런 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 만약에 오늘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그래도 갑신시 정도 되게 되면 경금이 신의 뿌리를 얻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오중정화를 쓰는 것이 역시나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그래도 신금의 경금이 의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수가 이쪽 목을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를 직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게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전체 생시를 따져봤을 때 그래도 가장 무난한 생시 이렇게 봤을 때는 갑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신사시, 이모시, 개미시 이렇게 되면 경금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문제될 수 있겠고 병자시 설명드렸고요. 정해시 설명드렸고 병수시 마찬가지로 사주가 중화가 되지 않는 극신 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좋은 생시, 좋은 국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신시 정도밖에 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